전국이 마을방송 4회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달에 모임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논의한 결과 대청마을 기획단에서 진행하는 우리 마을은요 여름방학 백일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를 진행해봤고 또 곧 추석이 오는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번 추석은 빠르게 다가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이 오네요. 맞아요. 이번 연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네요. 오늘 우리의 방송 주제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번 영상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추석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석이 명절맞이 영상을 통해 추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석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저희 주제는 각 지역별로 추석 차림상은 얼마나 다를까요? 라는 주제와 차례상은 어떻게 차릴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석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제사 음식을 제수라고 합니다. 제수는 지방과 가정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수를 제사상에서 차리는 것을 진설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매우 다양해서 어느 방법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기에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구성한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네. 자, 제가 조사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어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올리는 편이며 육탕, 어탕, 소탕을 올렸으나 최근에는 육탕 한 가지만 올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지역은 조선시대 때부터 한양을 포함한 중심지로 풍국어를 구의적으로 꼭 올렸고 그리고 국어를 가상과 풍요의 상징으로 어기며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녹두를 갈아 배추를 고명으로 넣고 만드는 녹두전을 부스 침전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생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올리고 옛날에는 생선 가운데 으뜸인 굴비를 올렸으나 요즘은 참족이나 가자미를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곳은 경상도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의 제사상에 놓이는 음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경남 지역은 바다를 옆에 끼고 있어 어물을 많이 올리며 경북은 닭고기나 쇠고기를 이용한 전류나 산정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경상도 차례상에서는 문어를 올리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구에서는 사투리인 돈베기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영천이 돈베기 특산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경남 지역은 바다를 옆에 끼고 있어서 어물을 차례상에 많이 올리는데 조기뿐 아니라 민어, 가자미, 방어, 도미 등 여러 종류의 생선을 올리고 조개 등의 어패류를 올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안동에서 유명한 안동식혜는 안동 지역의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제사상 음식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 차례상은 나물이랑 감자 등의 재료로 만든 음식이 주로 올라가고 동해 지역은 명태구와 생선전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소박하게 차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산간지방인 강원 지역은 나물과 감자, 고구마를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특히 메밀꽃으로 유명한 평창은 차례상에 반드시 메밀전을 올리고 감자전이나 무와 배추로 올리기도 합니다. 버섯류도 많이 올리는데 특히 송이 같은 귀한 버섯은 소적으로 구원해 제사 음식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어물이 많이 나는 동해와 강릉 지역의 설차례상에는 명태구와 생선전이 빠지지 않습니다. 충청도 지역의 차례상은 내륙이다 보니까 생선 종류보다는 비교적 구하기 쉬운 고기 종류로 제사상이 차려지며 경상도, 전라도 지역 인근 지방에는 건어물이나 홍어 등의 지역별 음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삼도가 인접한 충청도는 다양한 재물을 올리기로 유명한데요. 경북에 인접한 지역 차례상에는 건어물인 대두로, 상어포, 오징어, 가오리포, 흰문어 등을 올리고 호남과 인접한 지역에는 말린 홍어, 병어, 가자미, 낙지, 서대목을 올립니다. 바다가 인접하지 않는 내륙 지역에서는 배추전, 우적 등 전과 부침료를 많이 올린다고 하네요. 전라도 지역의 차례상은 홍어가 올라가며 먹거리가 워낙 풍부하고 젓갈이 유명하기 때문에 제사상도 지역마다 다른 것이 전라도 지역의 제사상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자취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이 홍어인데 먹을거리가 풍성해서 음식 문화도 발달한 지역이어서 제사상에는 다양한 음식이 오릅니다. 병어나 낙지, 그리고 남도 쪽에서 많이 나는 꼬막 같은 덕태류도 단골로 오르는 제사상 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주도 지역은 지리 특성상 수산물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돼지고기를 가장 중요한 육고기 재료로 사용한다든지 해산물로 다른 육고기를 대체한다든지 떡의 재료로 제주에서 남은 잡곡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은 제주도만의 특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차례상에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산물이 많다고 하네요. 특히 옥동처럼 제주도에서만 잡히는 생선이나 전복 등을 차례상에 올립니다. 근래에는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다양한 과일들이 상에 올려지긴 한다는데요. 귤은 물론 파인애플과 같은 열대 과일까지 올린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차례상도 기후변화에 따라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추석 관련된 각 지역의 제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차례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석 전통 음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희 추석 전통 음식은 우리 MC 현주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송편은 대표적인 추석의 전통 음식입니다. 맵쌀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하고 쑥콩, 깨, 밤 같은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서 시루에 솔잎과 같이 찐 떡입니다. 송편은 한 개에 약 50칼로리로 5개에서 6개의 송편을 먹을 경우 쌀과 팥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열량입니다. 당뇨 환자가 평소에 식사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송편을 먹는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환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장 질환자는 송편을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은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닭찜과 토랑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닭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여유가 되는 평민들은 소와 돼지보다 키우기 쉬우며 달걀도 주는 닭을 명절에 닭고기를 주로 먹었습니다. 늦봄에 태어난 병아리를 기르는 추석 때 먹기 좋게 살이 오른다 해서 늦봄에 태어난 병아리를 길러 추석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토랑국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메뉴입니다. 맑은 국물에 담백한 맛이 일품인 토랑국은 추석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부터 먹은 전통 음식으로 조선시대에 이르러 추석 절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쇠고기 양지머리 육수에 토랑과 다시마를 넣어서 끓였으며 토랑국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도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햅쌀로 빚은 술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술 빚기는 햅쌀을 이용한 신도주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곡주 또는 백주라고 불리고 송편과 함께 차례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외에 햇과일, 햇국식, 그름적, 나물류 등을 올렸다고 하네요. 두 번째에서는 전통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 놀이에 대해서 준호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강술래를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강강술래는 왼손으로 앞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뒷사람의 왼손을 잡아 원형을 만듭니다. 현창자의 노래에 맞춰 바로 옮겨 원을 그리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씨름은 두 사람이 삿발을 내고 마주 꼬라놓습니다. 서로 어깨를 맞댄 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허리 삿발을 왼손으로 상대방의 허벅다리에 거는 삿발을 잡습니다. 심판의 구령에 따라 허리를 펴고 일어나면 시합이 시작됩니다. 무릎 이상의 몸체가 먼저 닿는 사람이 지게 됩니다. 저는 줄다리기에 대해 말해볼게요. 줄다리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여 단체로 즐기는 추석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풍년을 비는 농경의식으로 지역에 따라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에 행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마 싸움인데요. 학동들이 하는 놀이로 두 마을의 서단 학동 중 대표를 뽑아 추석 전까지 각 가마와 기를 만들고 추석이 되면 가마를 끌고 각 마을을 누비며 기세를 올리고 넓은 마당으로 나가 서로의 가마를 부딪히면서 부수거나 상대편의 가마를 빼앗는 놀이를 가마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널뛰기는 긴 널빤지의 가운데 집단이나 가만히로 밑을 깁니다. 양쪽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선 뒤 평형을 이루도록 조절하고 한 사람씩 뛰기 시작해 뛰어 올랐다가 내려 딛는 힘 등등으로 상대방을 뛰게 하는데요.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널뛰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연 날리기는 주로 정월 대보름에 남성들이 즐기던 놀이로 연을 공중에 띄어 자유롭게 날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줄을 끊는 대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윷놀이는 설날 등 명절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즐겼던 놀이입니다. 4개의 나무 조각을 던져서 두 판에 말을 모아 승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또 거북놀이 및 소놀이는 지프로 멍석이나 새끼줄을 꼬아 거북이, 소 모양을 만든 후 멍성을 뒤적이고 농사를 잘 지은 집이나 네. 부잣집을 찾아가 음식을 청하고 함께 풍문을 치며 춥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마을 방송 기획자 여러분의 추석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프셔서 오지 못하신 저희 기획단에 계신 이지민님이 보내주신 에피소드인데요. 다른 집에 추석에 송편을 빚는데 추석날에는 시어머님이 큰 며느리님과 함께 송편을 빚으신 후 보고 하신 말씀이 송편을 못생기게 빚는데 아이들은 예쁘게 나왔다고. 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송편을 사서 그냥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큰 집에서 같이 가족들이랑 다 같이 모이면 네.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뭔가요? 보면서 너는 옛날 아기 때 엄청 울었다고 저요? 그 엄청 얘기를 말썽꾸러기였네. 네, 아. 그 얘기를 지금까지도 20년 정도 약 20년 정도 지나도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할머님이 지긋지긋 하셨나봐요. 그러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통해 각 지역별 추석에 대한 차례상 문화를 다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방송국 기획단분들과 함께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전통적인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 추석에 저희가 함께 공유한 전통 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함께 봐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 함께 외칠까요? 네, 다음에 만나요. 제발!